이임생 이사도 직접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2명의 후보, 사실 여기는 이것도 포획과 박은하야. 그렇죠. 홍이 없어. 예. 아예 없죠. 없어. 그러니까 박주호 선수가 놀란 거죠. 그래. 홍이 여기도 없어. 근데 자, 그거는 뭐 나중에 또 다른 얘기 봐봐. 이임생 이사 본인이 뭐라고 그러는지. 이인의 후보자와 추가 심층 면접을 협회, 그러니까 내가 진행을 하고 면납을 한 다음에 위원회 그 내용을 공유. 과정에 의해서 여러분들 참여해달라. 투명한 절차로 후속 작업하는 것에 오늘 참여한 위원들 모두 동의함이에요. 오, 나 이해됐어. 이거를 협회는 내가 다 결정하는 걸 동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서 포인트는 투명하게 하는 걸 동의했다는 거다. 그렇지. 야, 뭐 시작부터 많은 분들이 또 어제 우리 달수 형의 국정감사 현안 질의 관련 발언을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열사라고 극찬을 해주고 계십니다. 형 어제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하여튼 뭐 많이 지켜봐 주셔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예. 근데 살면서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이런 데를 들어가는 것도 생각 별로 못 하잖아. 국정감사, 청문회. 나 텔레비전에서만 봤던 데인데. 좀 떨리긴 하더라고요, 진짜. 아니 어제 이제 좀 기현상 같은 게 있었는데 10년 만에 아는 사람이 연락 와가지고 너무 멋있다고 연락이 온 거야. 옛날 친구가. 이게 나도 하루 종일 하고 끝나고 핸드폰을 딱 봤는데 연락이? 나는 내가 뭔가 대단한 실수를 했구나. 내 너무 멋있었어, 진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구나. 네? 아니 이게 뭐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뭐 저도 보니까 그동안 정말 연락 안 됐던 분들 아니면 이렇게 좀 조금 잊고 계셨던 인연들 네. 연락을 정말 많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잊고 있었던 건 뭐였냐면 내가 옛날에 뭐 어렸을 때 축구를 늘 형중계로 봤었고 내가 그래서 이제 옛날에 같이 방송할 때도 형 모셨던 건데 늘 이제 그러고 친해지고 나서 술 먹고 이런 것만 봤는데 난 지금도 그런 게 좋아. 그게 원래 나야. 근데 정말 그 어떤 일단 10시간 버틴 것도 대단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자리잖아요, 솔직히. 뭐 경험한 자리가 아니잖아. 그런 자리에서 어떤 축구 팬들의 그 답답함 그거를 정말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언제 내 차례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얼마나 긴장돼. 그 앞에 바로 정몽규 회장하고 홍명보 감독이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데 그 뒤통수에 대고 그래 나는 야 축구 팬들의 그 답답함을 긁어준 부분과 그 어떤 용기 그리고 그런 어떤 용기 덕분에 또 축구 팬들이 희망을 갖고 또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나는 솔직히 형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상하다 감정이. 딱 끝나고 나서 그냥 누구도 당연히 만나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가서. 그러셨어요? 나 요새 술을 거의 안 했거든. 예. 근데 맥주 한 캔을 딱 사서 갔어. 되게 마음이 이상한 거야. 좀 어떤 마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뭐 좋거나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뭐라 그러지? 약간 처져. 그랬을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처져. 아니 어쨌건 다 아는 분들이잖아요. 앞에 있는 맞아.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이건 연을 끊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 앞에서 그렇게 근데 얘기했다는 바로 앞에 정일성 위원장이 있었고 바로 옆에 홍명보 감독이 있었고 바로 옆에 이임생 바로 앞에가 정몽규 회장이야. 그렇죠. 예. 오전 타임 그러니까 10시부터 시작해서 1시에 일단 오전 타임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 시간이었는데 그거 잠깐 쉬는 동안 정일성 위원장이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나한테 계속 그러는 거야. 나 때문에 이렇게 됐고 내가 정말 했고 내 속마음을 얘기를 못하는 게 많고 너무 괴롭고 힘들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고뇌를 얘기하는 거야. 정일성 위원장이? 어떤 내용을 막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한테 이렇게 하면서 마기위원 내가 진짜 너무 힘드네. 너무 아프네. 막 이러는 거야. 네. 그래서 위원장님은 잘못한 거 없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래도 내가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그래서 나 무슨 얘기 위원장님 그러면 그 속 시원한 그 마음에 있는 얘기 혼자 십자가 짊어지지 마시고 얘기를 하셔라 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걸 포함을 해서 어제 막 다 계셨잖아. 네. 지금 그렇죠. 부버지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나는 어떤 게 있었냐면 내 인생의 딱 절반을 축구에 살았어. 딱 절반. 내 나이의 딱 절반이 25년. 네. 내가 99년부터 축구계에서 일을 했어. 정확하게 25년이고 정확하게 내 인생의 딱 절반을
축구계에서 살아왔다고. 근데 이 문제가 딱 터지고 짧게는 홍명보 감독 사태, 길게는 뭐 승부조작부터 하면 1년이 넘고 그 시간 동안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뭐지? 내가 내 인생의 절반을 살아왔던 축구라고 하는 공간이 이거야? 아, 그럴 것 같다. 이거야? 이거밖에 안 돼? 고작? 누군가 그러더라고. 진짜 뭐 친하거나 아끼는 사람들이 연락이 많이 왔어 사실. 이번에 참석한다는 것도 절반은 하지 마라. 괜히 아니면, 위험하다. 아니면 하더라도 그냥 수위 조절해서 그냥 몇 개만 얘기하고 와라. 네, 네. 마음 알지. 네. 다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계속 앞으로 축구계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등져가지고 뭐 할 게 있냐. 쳤져가지고. 그렇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너 바꿀 수 있겠냐. 상대하려고 하는 사람이 30년 동안 축구계를 지배했던 현대가다. 그렇죠. 그다음에 슈퍼스타인 홍명보다 되냐. 내가 그때 뭐라 했냐면 나 이거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생각 이런 거 없다고. 내가 어떻게 바꾸냐고. 그리고 아니면 막 되게 뭐 역사적 사명을 띠고 뭐 한국 축구를 내가 바꾸 이런 거 아니야. 이게 우리도 부버지도 그렇죠. 여기서 15년 20년 했지만 우리 그런 거 힘이 없어. 힘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단지 팬들을 대변하는 거죠. 그래. 근데 어떤 그 사람한테 그랬어. 나 이거 대단한 사명감이나 무슨 내가 꼭 바꿀 수 있다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그렇다고. 내 25년, 내 인생의 절반이. 내 25년, 내 삶의 절반이 부정되는 느낌. 그거 한번 생각해봐요. 아, 나는 내가 졸업하고 나서 조금 있다 축구 쪽에 들어와서 그렇게 내 인생의 절반을 살아왔는데 어제 현장에서 내가 그걸 처음에 사실 전반전 1시까지는 거의 이게 이것도 되게 힘들네. 이게 가보니까 힘든 게 언제 시킬지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심지어 전반전 딱 한 번 말 걸었을 때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나 박현님 처음 말 막 하려고 하다가 하려고 하는데 이러는데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근데 앞에서 계속 이러는 거야. 박혜연이 그래서 네. 그래갖고 제가 전반전 박현님 평점 없음 했거든요. 예, 왜냐면 그리고 할게 전반전은 없어서. 이게 뭔가 그런 것도 없었어. 임팩트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봤더니 그 빌드업이다. 근데 일부러 빌드업. 그러니까 여하튼 이게 언제 무슨 질문을 할지 언제 맞아. 일어서가지고 아니 순서라도 딱딱 내 차례가 오면 이런 멘트 해야 돼. 좀 준비라도 할 텐데. 그래서 전반전을 지켜봤는데 예. 지켜보다가 내가 억울하다는 느낌이 여기서 말을 안 하면 내가 엄청 후회할 것 같은 거야. 이 답답함 알지? 그렇지. 다 답답했지. 답답했죠. 너무 답답하지. 네. 내가 이거를 바꿀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가면 내가 억울할 것 같아. 누군가는 아니 상식적인 눈으로 사람들이 이게 다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얘기만 들어봐도 절차에 하자가 있었구나, 과정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느껴지는 걸 아예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럴 줄 알았어. 협회가 문제가 사실 요만큼 있었는데 저희가 잘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나 솔직히. 그러니까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요건 좀 문제였는데 이거는 뭐 저희가 인정하고 사과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은 고민이겠구나. 근데 이제 우리는 책임지라고 얘기하는 거고 거기는 이런 식으로 책임지겠다는 이 정도로 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이게 왜 문제입니까? 문제 없는데요? 우리 그거 인정할 수 없어요. 왜 사퇴합니까? 내가 뒤에 앉아 있는데 이제 도는 거야. 아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오케이. 근데 이게 왜 문제니? 거기서 내가 이거는 내가 그랬잖아. 내가 살아왔던 25년을 바쳤던 축구가 그걸 이끌어간 리더 그룹이 저 정도면 끝났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일어나서 했던 얘기 맞아. 여기 와서 이걸 지켜보니 정몽규 회장 체제로는 가면 안 된다. 이건 끝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걸 다시 눈앞에서 확인했다. 네, 맞아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음. 승부조작범을 사면시켜서 기술적으로. 클린스만 부버지가 막 나와서 하지 말라고 그런데 선임을 했어. 그것도 어떻게 꼼수로 전력강화위원회 그때 당시에는 30분 전 마지막 날 발표하는 나오고 모이세요. 클린스만으로 됐습니다. 확인했죠? 네. 가세요. 그리고 30분 뒤에 기자회견으로 발표해. 말이 돼? 그 다음에 파리올림픽 어제도 얘기했지만 황선홍 감독 견임하지 말라니까 해가지고 문제됐지. 또 거수기표로. 거수해서. 음. 지금도 이번에도 홍명보리.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면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된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잖아. 네. 이게 문제가 아니면
같은 행동을 했을 때도 앞으로도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할 거냐 그 사람들은. 거기다가 정관상 지키지 않은 것들이 문제인 건데 자꾸 11차냐 임시냐 이거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가장 어처구니가 없긴 하더라고요. 내가 안 되겠구나. 여기서는 뭐라도 얘기를 해서 당신들이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겠다. 뭐 거창한 내가 뭐 팬들을 대변하고 이거는 형식상은 그럴지 모르겠죠. 난 그냥 내가 답답했다니까. 내가 그걸 뒤에서 보다가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가면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진짜. 내가 분해서 못 살겠다. 네. 그래서 얘기한 거야. 아니 우리가 기숙사면허를 알아서 승부조작범을? 누가 그렇게 파리올림픽을 우리가 진출 실패시켰어?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한 거죠 이제.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보면 내가 분해서 얘기한 거는 맞는데 그동안 이렇게 계속 우리는 같은 것들 주고받았잖아. 그 마음이나 내용을 이건 진짜 문제예요. 이거 정말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막 쓰시잖아. 네. 그럼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서로 이게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는 확실히 요즘 매체는 예전에는 일방향이었잖아. 그렇죠. 지금도 예를 들면 기사 써서 내보내면 그 일방향이지 뭐. 요즘 또 댓글도 막아버렸잖아 기사에. 그러니까 소통하기가 어려운데 그동안 나는 어제 내가 얘기했던 건 그냥 내가 생각나서 얘기했다보다 사실은 달순애를 계속 보셨던 분들은 우리 달순애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축약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막 얘기 주고받았던 것들이 그러니까 형식은 제가 얘기한 거고 제가 분해서 얘기한 거지만 내용적으로는 여기 있는 분들과 공동으로 얘기한 거지. 네. 그러니까 아마 그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 네. 내가 얘기한 것 같아. 내가 듣고 싶었던 얘기야. 난 그 감정이잖아. 아니, 어차피 우리 여기 달순애가 이제 본진이니까 난 좀 이제 어제 할 수 없었던 뭐 뒷이야기 오늘 좀 궁금한 게 물어보고 싶은 게 좀 몇 개 있었는데. 뒷얘기? 뒷이야기. 왜냐면 내가 어제 뭐 있어? 형이 그 발언을 하고 나서 그 전재수 위원장이 우리 박문성 위원 얘기한 거 어떻게 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시간 줬잖아. 거기에 달순애 60만 채널이고 정몽규 회장한테. 정몽규 회장한테. 내가 얘기했더니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거 했지. 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잖아. 왜 눈치를 보지 않냐. 그래. 우리랑 사는 세계가 다른 거 같아. 사는 세계가 다르고. 저기는 대기업의 재벌의 네. 자제로 태어났고 홍명보 감독은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였기 때문에 우리랑은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몽규 회장이 뭐 박문성 위원이 하시는 채널 저도 뭐 보고 60만 채널이고 거기서 뭔가 이제 가짜 뉴스들이 막 뭐 그런 얘기를 하셨어. 그때 뒤에서 어떤 느낌이 좀 들었어? 나 진짜 고마웠어. 나는 진짜로 이 사장님 진짜 청문회에서 달순애가 언급돼.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채널이라는 표현 말고 달순애라는 그 네임들을 딱 얘기해줬으면 베스트인데. 박문성 위원이 하는 채널에서는 유튜버를 일단 너무 고마웠는데 달순애를 좀 넣어주시지. 기왕이면 박문성 위원이 하는 달순애에서는 이해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아마 뒤에 발언이 조금 이렇게 나도 이렇게 유하게 갔을 거야. 그렇다고 유하게 가면 어떡해. 나는 저 얘기를 하실 때 진짜 너무 고마운데? 달수 형 뒤에 생각이 어떻게 이런 채널들을 저 언론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최근에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를 어떻게 저렇게 그런 마음일 줄 알았는데 달순애를 언급해줬으면 좋았겠다. 뭐라고? 앞에? 그러니까 왜 저렇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정보도 만약에 하면은 부탁하면은 다 들었을 수 있다. 왜 어떻게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이게 하면은 출연자들의 마인드야. 사장의 마인드는 달라.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서 네. 나왔다. 계열 받고 있었어. 우리가 그런 매체예요?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우리가 뭐 가짜 했습니까? 가짜였으면 말하세요. 언론계 출신들이다. 전부 다. 우리 서로 그렇고 이 형 기자고 나 아나운서 예. 우리 그런 얘기하고 있었거든. 우리 보고 가짜라고? 그릇이 작아. 땡큐.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내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게 그 인식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거 있다. 어렵게 얘기 안 해도 뭐가 문제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태도가 갈리는 것 중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 네. 꼭 남 탓하는 사람이 있어. 음. 그럼 어떤 사람은 요건 내가 잘못했어. 요건 내가 어떻게 개선해볼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이 두 가지는 나중에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어허. 남 탓하는 건 내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니까 계속 남 탓하면서 살아. 네. 그래서 맨날 전화가 있잖아. 없죠. 있지. 아니 만약에 뭐 그게 뭐 우리 채널이건 어디건 아니면 미디어건 미디어 탓하는 데도 많잖아. 뭐 가짜뉴스 이런 얘기 했으니까. 나는 만약 그 논리로 가자고 그러면 승부조작범을 기습사면하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까?
파리올림픽 황선홍 감독을 겸임하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까? 클린스만 선임하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까? 클린스만을 그렇게 선임하라고 전력강화위원들 2번 소집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해가지고 하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까? 홍명보 감독 빵집에서 만나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만난 걸 보고 한 걸 보고 평을 했던 사람들. 그렇죠. 예. 선우차를 바꾸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의식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슷한 결로 난 잔디 얘기도 그렇게 봐요 사실. 거기서 왜 잔디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도 좀 충격이었어. 그거는 좋게 봐주려고 그런 거잖아. 저 축구를 그만큼 사랑합니다. 좀 안 좋게 보면 그걸 왜 국회의원들한테 이게 내가 할 일을 그렇죠. 맞아. 축구가 할 일을 그냥 멋있어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 난 축구 사랑하고 후배 아낀다. 아무튼 어쨌든 참, 감사합니다. 네. 채널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셨. 근데 거기 청문회 장에서 이제 고생도 하셨고 뭐 소신 발언도 하셨는데 개인적인 고뇌는 좀 없었어? 개인적인 고뇌. 뭐 이렇게 안타까움도 있었고 열받은 것도 있으셨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이 판에서 형이 반을 보내셨는데 그래도 안쓰럽고 어떤 인간적인 도의 막 그런 것들은 좀 차단하고 들어가셨습니까? 그 생각은 솔직히 많이 안 했어. 그러니까 뭐 물론 관계는 끝났다고 봐야죠. 뭐 그것도 저는 그 정도는 감내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눈앞에 어제 있었던 분들은 물론 그분들을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회복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뭐 이 부분은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살다 보니 그렇게 뭐 사사로운 관계에 집착할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저 사람 멋지네 라고 하는 사람 챙기면서 사는 것도 나이가 조금씩 더 들수록 그것도 쉽지 않아요. 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 1년에 한두 번 만나기도 어려워. 그렇죠. 맞다. 그리고 우리 달순에 다 있잖아. 우리 식구들이 있고 지금도 이렇게 많이 봐주시는 분도 있고 네. 우리 구독자분도 다 계시고 괜찮아. 솔직히 뭐 그 걱정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 아까 있잖아. 큰 걱정 솔직히 걱정 안 해. 진짜 네. 별로 걱정 안 해. 그거는 뭐. 네, 아무튼 뭐 대단한 일을 하셨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준비한 오프닝 내용이 따로 있긴 한데 요거는 좀 뒤쪽에서 하고 뭐 그래. 청문회 얘기로 바로 넘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국회 저 현안 질의로. 자, 일단은 우리 달성 짤도 되게 많이 돌았어. 제가 어제 그 재방송에서 소개한 거 저희 그 오른쪽에 맨 위 저 이제 3명이 잡힌 자 홍명보 감독, 달수영, 박주호 위원. 저게 이제 올해 퓰리처 상으로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일단 너무 눈도 안 마주치는 홍명보 감독 그리고 당당한 후배 박주호 위원 그리고 가운데 저렇게 웃고 있는 쪼커 문성이 형. 결국 내가 승자다. 쪼커야?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난 저거 보고 조금 그래도 인사는 좀 홍명보 감독도 하필 저렇게 찍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형 저 동그라미 친 거 있잖아 정몽규 회장 뒤쪽에 어제 형이 그 국정감사에서 몇 번 화면에 잡혔는데 많이 좀 열받아 있는 표정들이 잡히긴 했었거든. 어제 그 국정감사 정확하게 국정감사는 아니지. 네. 현안질의. 현안질의 특히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얘기할 때 화 안 나신 분들 있어요? 아니면 답답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다 답답하고 화났지. 그러니까 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축구가 고작 이거밖에 안 돼? 듣다가 내가 전반전 듣다가 내가 이거 이대로 가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다. 네. 했던 게 수장이고 리더인데 최소한 문제를 얘기하면 A를 얘기하면 A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A를 물어봤는데 C를 얘기를 해요. 그것도 C도 이상한 얘기. 이상한 그렇지. 얘기하고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너무 속상. 이거를 국민들이 그냥 보실 거 아니야. 이건 축구 팬들만 보신 게 아니라 그냥 뭐야 봤을 거 아니야. 네. 무슨 생각하겠어. 특히 우리 축구계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수장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마찬가지가 아니라 수장이지. 수장이지. 저분이 이제 10년을 이상을 해왔다는 게 막 보면서 너무 막 비참하기도 했고.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사진이 이제 열사로 불리는 2인입니다. 달수영하고 박주호 위원. 어제 좀 같은 자리에서 많은 얘기 좀 하셨나요? 그런 분위기는 안 됐죠. 또 얘기했어요.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박주호 위원은 사실 이 문제를 어찌 보면 공론화시킨 그렇죠. 사람이죠. 예. 이 문제가 정말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질 수 있게 우리끼리야 문제 제기를 많이 했지만 자기 어떤 채널을 하다가 네. 홍명보 감독이 선임됐다고?
내 전력강화위원 나도 모르게 그렇지. 이러면서 사실 그게 대중적으로 터뜨렸기 때문에 예. 문제의식을 계속 공유했어요. 어제 계속 우리 둘이 10시부터 청문회가 시작했는데 국회에서 9시 반까지 와달래. 왜냐하면 뭐 자리도 않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해야 되는 룰 뭐 이런 것도 이제 순서나 이런 것도 얘기해주고. 근데 이제 내가 한 9시 15분인가 도착을 했는데 네. 박주 선수가 복도에 있더라고. 그래서 왜 안 들어가 그랬더니 대기실이 그래서 왜 대기실에 했더니 대기실에 다 계세요. 가기 그렇죠. 대기실 참고인하고 증인하고 이렇게 두 개 안 나눠서 하나래요. 아, 거기 어떻게 있어? 그래서 그러면 나랑 복도 있자. 안 들어가서 했더니 나는 더 못 들어가지. 진짜 미스. 같이 어울릴 수 없는. 난 더 못 들어가지. 아, 그래서 조금 서로가 의지되긴 했겠다. 엄청. 마음적으로. 엄청. 그래서 옆에 또 앉혔잖아. 네. 계속 얘기 들으면서 뭐 그에 대한 의견도 하고 많이 얘기했지. 네. 자, 그리고 사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저 발언, 정말 사이다 발언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 발언입니다. 저는 이런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정몽규 회장 체제가 이어지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참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조금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박 의원님이 그 유인촌 장관이 이제 여기 와서 이래 보니까 제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라고 했을 때 박 의원님이 끄덕끄덕하는 게 그게 그래? 잡혔어요. 예. 모르지 난 모르지. 예, 끄덕끄덕하는 게 완전히 딱 잡혀가지고 아. 예, 그것도 조금 화제되더라고요. 좀 어느 정도 뭐 공감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형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공감했어요. 예, 사람이 바로 문제긴 해. 알아들으시잖아요. 그 장면이 사람이 어떤 문제라고. 장면인지.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제 있었던 현안 질의와 관련된 우리가 또 더 많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어제 이제 박주호 의원이 하지 못한 말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짚어드릴게요. 일단 어제 있었던 뭐 10차, 11차 뭐 이거 뭐 말장난에 불과했는데 결국 11차 회의에서 네. 그 이임생 기술이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비대면으로 이뤄진 회의입니다. 이인혜 후보자와 추가 심층 면접을 잠깐. 이게 이걸 보여드린 상황을 일단 막 설명드릴게요. 예.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박주호 위원이 어제 특히 말미에 막 그러잖아. 박주호 위원도 일어나고 정혜성 위원장 일어나라. 예. 왜 말이 다르냐. 그다음에 정몽규 회장한테 아니 둘이 말이 다른데 어떤 게 진실이냐 막 따지잖아. 그때 정혜성 위원장에게 왜 여기는 동의하지 않았던데 당신은 동의했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박주호 선수가 막 설명을 하긴 하는데 설명한 다음에 앉았어. 너무 아쉬워하는 거야. 자기가 말을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지 못했다는 거야. 예. 아주 핵심적인. 그러니까 자 이것까지 이해되죠? 정혜성 위원장하고 그러니까 그 정혜성 위원장의 말을 이임생 이사가 받았으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임생 이사는 다 동의를 얻었다. 그렇지. 그렇죠. 자기가 그냥 홍명보를 결정하는 것까지도 다 했다고 얘기해. 근데 박주호 의원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그거를 일어나서 설명할 때는 그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되게 긴장됩니다. 이게 언제 어떤 주제로 어떤 타이밍에 몇 초를 얘기하라는 게 없어. 딱 일어나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짧게 해주세요. 앉으세요. 막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박주호 의원은 특히나 이게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일어나면 막 머릿속에는 막 그렇지. 도는 거야. 그렇게 말지. 그래서 앉았는데 나한테 자기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핵심적인 얘기를 못했어. 그래서 나중에는 손을 들고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뭐 참고인이 손 든다고 시켜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준비해 온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1차 회의록을 보니까 이인혜 후보자와 추가 신축 면접을 이임생 이사가 진행을 하고 면담 후 위원회에 그 내용을 공유해서 최종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를 당부드린다. 예. 그리고 밑에 이제 줄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형이 요거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위원 2가 현재 진행 중이었던 내용을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추후 그 진행 과정은 투명하게 공유해 주시길 당부함. 그리고 이제 위원 3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투명하게 면접 진행한 것도 다른 위원들과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진행한다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는 거예요. 회의에서. 자, 그래서 회의 결과를 종합해보니 투명한 절차로 후속 작업하는 것에 오늘 참석한 위원들 모두 동의함. 요런 회의록입니다. 네. 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어제 계속 마지막에 특히 논란이 됐던 건 누구 말이 맞냐 이런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임생 이사는 내가 홍명보 감독을 뽑는 거에 다 동의를 했다. 그렇지. 그다음에 정몽규 회장도 아니 뭐 전력강화 위원들이 그냥 다 동의했다고 저는 한 거예요. 원래 그래도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전력강화 위원이 동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사회가 결정해야 되는데 네네. 그 일단 그 자체가 문제긴 하는데 여하튼 아니 다 동의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박주호 위원하고 그다음에 또 몇몇의 위원들은 이 동의 안 했다고 해. 그 카톡이 그거야 까진 게. 그렇죠. 맞아. 동의하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의 말의 의견이 달라요. 그럴 때는 자료를 보면 돼. 네, 이거 공식 자료입니다. 네. 어제 난리 났던 거 있죠. 제가 들고 있는 게 네, 그러면 거짓말이 합니까? 이 자료예요. 이거 협회가 만든 자료예요. 이상한 자료 아닙니다. 자, 이게 그 문제가 됐던 11차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10차까지는 정혜성 위원장이 했어요. 근데 물러났죠. 11차를 그래서 비대면으로 저렇게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자 보세요. 저 형광펜으로 칠한 거 뭐라고 그래요? 위원들이 얘기한 것은 이임생 이사도 직접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2명의 후보, 사실 여기는 이것도 포획과 바그너야. 그렇죠. 홍이 없어. 예. 아예 없죠. 없어. 그러니까 박주호 선수가 놀란 거죠. 그래. 홍명보 홍이 감독. 여기도 없어. 근데 자, 그거는 뭐 나중에 또 다른 얘기 봐봐. 이임생 이사 본인이 뭐라 그러는지 2인의 후보자와 추가 심층 면접을 협회, 그러니까 내가 진행을 하고 면납을 한 다음에 위원회 그 내용을 공유. 과정에 의해서 여러분들 참여해달라.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위원들도 오케이. 그러면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다 나도. 그리고 추후에 그 진행 과정 투명하게 공유해 주기를 바란다. 오케이? 그다음에 저 위원 세 번째 투명하게 면접 진행한 것도 다른 위원들에게도 다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다 공유한 상태에서 의사결정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고받아. 그래서 결론 회의 결과 종합이 있죠. 야 이거 협회 자료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하느냐. 오케이. 그러면 자 우리 오늘 모여서 결정한 것은 뭐냐면 투명한 절차로 후속 작업하는 것에 오늘 참여한 위원들 모두 동의함이에요. 오, 나 이해됐어. 이거를 협회는 내가 다 결정하는 걸 동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서 포인트는 투명하게 하는 걸 동의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임생 이사가 진행하셔라 하고 그러면 면접도 오고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보고 저희가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땅을 해야지. 그거에 동의를 했다는 건데 그거를 협회는 내가 다 결정하는 걸 이제 이해됐어. 이해돼요? 이걸 박주호 의원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여기서 이제 만약에 기술이사, 이인생 기술이사던가 이쪽에서 주장하고 싶은 게 후속 작업하는 것에 모두 동의함이라고 한다면은 위에 이미 잘못된 것들이 있죠. 최종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를 당부드림. 그렇지. 그러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그 과정들을 다 공유하고 이런 투명하게 그렇죠. 절차. 그러면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렇지. 홍명보가 갑자기 됐을 때 화들짝 놀란 거죠. 바그너나 포엣이라고 했으면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최종 설정 이임생이 할 때도 그 과정들만 공유해주면 우리는 그거 동의한다. 투명하게 절차 공유해줘라. 이런 거에 동의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이해가 되죠. 왜 박주호 의원이 놀랬는지. 그러니까 생각해봐. 왜 놀랬겠어? 그걸 연기를 하진 않았을 거잖아. 내가 유튜브 찍다가 갑자기 지금 홍명보 감독 선임된다 그랬더니 내가 연기해야지 오늘? 아이고! 이러진 않았을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박 의원님의 그 드림 연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말이 안 되지. 왜냐면 내가 왜 헷갈렸냐면 저러니까 놀란 거야. 동의를 다 받았다는데 박주호 의원은 좀 놀라고 이런 부분 나 좀 헷갈렸었어 사실은. 생각해봐. 아니 박주호 의원이 왜 저거를 동의한 거를 동의 안 했다고 얘기해. 무슨 그거에 대한 필요가 없어.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 왜냐하면 그냥 박주호 의원은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저거 다시 한번 보여줘봐. 이 자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협회가 만든 자료입니다. 회의록이에요. 회의록. 그 어제 문제가 됐던 11차. 이해되네. 이해돼요? 이해돼요. 완벽하게 이해됐어 이제. 그러니 나머지는 다 격가지야.
그러니까 어제 박주호 의원이 이 얘기를 마지막에 너무 하고 싶었던 거야. 아, 그 되게 아쉽겠다 말 못한 거. 그러니까 그 전에 막 이런 얘기만 하니까 헷갈리잖아. 뭐 5명을 했는데 우리는 뽑으라는 게 아니고 다 복수로 선택했고 그러니까 들으면 그게 뭔 말이지? 이래 약간 이래. 아니 그것도 안 풀리니까 사실 카톡 내용도 잘 안 풀린 거야. 그 어제 카톡 공개된 것도 그렇지, 있잖아. 그렇지. 저는 동의할 수 없. 뭐저 빼고 가시죠. 이러면. 다 저거야. 나는 그 과정을 동의한 거지. 그렇게 진행하셔라. 그렇지. 내가 그걸 결정을 동의한 적이 없다. 이해되셨습니까? 아, 이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박주호 의원의 마음을 제가 조금이라도 좀 오늘 전달해드리고 좋습니다. 싶어서 예.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어 했어요. 아, 핵심인데 이게 오늘 풀리네 뭔가가. 예, 많은 분들도 좀 약간 그 아까 전에 뭐 5명 동의 7명 뭐 안 받았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헷갈리신 분도 오늘 아마 다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제 이제 현안질에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도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솔직히 현안 질의의 본 질의에 앞서 국민의 동의, 국민의 대리를 하는 국회의원들 자체도 무시하는 시작부터 무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거냐? 제출 안 했다. 국회의원들이 왜 제출 안 하냐? 한 목소리로 비판했거든요. 아, 이거 좀 투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자료 제출 왜 안 합니까 이거? 이거 뭐 부버지가 제 앞에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뭐 그러니까 뭐 아직 현안질이니까 조금 그럴 수는 있긴 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법에 위반한다 뭐 이러면서 하지만 사실 해야죠. 까야죠.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난번 거 이번 그 회의록도 제대로 했어야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네. 사실 저거는 개인정보 그거랑도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그냥 따로 입수해가지고 이렇게 의원이 도리어 든 거잖아요. 그렇지, 그 회의록을. 그렇지. 그러니까 축협에서는 그걸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어제 강유정 강규정 의원이 그 얘기했잖아요. 입증을 한다는 건 말로써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서 확인시켜 주는 거라고. 난 이 워딩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준다고 봐요. 맞죠? 이렇게 첨예하게 전 국민이 막 해서 이 문제가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데 말로 계속 아니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믿냐고요. 그렇지. 이럴 때는 당당하게 자료를 내야죠. 제가 지난번 이거 청문회하기 전에 무슨 얘기했어요? 원래 MBC 100번 토론회가 어제 저녁에 있었다고요. 네. 제가 그것도 참여하기로 했었는데 네. 협회가 못 나오는 거야. 아무도 못 나와. 왜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없으면 뒤에서도 하지 말아야지. 왜 뭐가 부끄러워서 뭐가 안 될 것 같아서 방송 100분 토론에 못 나오냐고. 당당하면 나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못 나오지 당연히. 자료도 얘기하고 주장도 하면 되잖아. 네. 뭐 거기가 뭐 한 편을 드는 게 아니잖아요. 100분 토론에 말 그대로 찬반이 나와서 싸우는 건데. 그렇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오케이 그러면 협회에 대해서 비판 쪽으로 내가 나가겠다. 그쪽에 나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놓고서 계속 문제 없다 그러면 그걸 누가 믿어? 매불쇼도 그렇고 항상 그러고 있지 않아요? 지금 박 의원님은 상대가 항상 없지 않아요? 원래 양쪽을 다 부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뭐 자료로 입증해 달라는 의원의 질의에 무슨 머니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영화평론가 출신한테. 아 맞다. 응? 그분 강유정 의원이 영화평론가 출신이잖아. 그 네. 영화평론가 출신한테 머니볼 혹시 보셨나? 이러고 자료로 얘기해서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나 정말 그 맥락 없으면 그것도 연출인가 싶어. 나는 진짜. 머리볼을 하시고. 그렇게 동질감을 좀 느끼려고 하나. 내가 그 생각이 순간 들었다니까. 그런 식으로 다가가려고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잘못된 거지 그건. 각각 국회의원들한테 각각 이게 있었잖아요. 보낸 게 있었잖아요. 정 회장이. 그래서 이름까지 적혀가지고 이렇게 보냈잖아요. 네. 각각한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면은 뭔가 동질감을 느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완전 착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시작하더라고 머니볼 네. 얘기할 때. 아무튼 그런 것도 참 말이 안 됐고.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자료 제출은 일단 현안 질의 때는 많이 없었다는 지금 의원들이 질의였거든요. 요거 이제 그래도 10월 7일 날 시작하는 국감으로 들어가면 아마 자료 내야 될 거리고. 네, 그래서 이따 뒤에 네. 그거는 뭐 일정 얘기를 할 텐데. 예. 뭐 어제도 실제로 자료 제출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뭐 어느 정도 내야죠. 네. 당연히 내야지. 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명될 거야? 더 이상 못 숨기죠. 자, 그리고 이 감독설인 과정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도 박주호 의원이 하지 못한 말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자, 다음 거 띄워주시고,
결국에는 홍명보 감독 선임에 앞서 그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이임생 기술이사의 권한, 이게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어제 보니까 이제 정관을 예로 들어서 권한이 없는 것으로 좀 밝혀진 것 같은데 권한 없는 이임생 이사가 감독 선임을 했다? 그러면 시작부터 이게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무효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임생 기술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까지 겸임하는 게 정관의 위반이 되고 일단 7명의 위원이 동의를 해야 됐습니다만 5명밖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리고 뭐 이런 문제들도 당연히 이제 명백하게 밝혀졌는데 뭐 추후 의결을 했다. 정몽규 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사회에 의결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결국 그것도 기록에 안 남아있는 것으로 어제 밝혀졌거든요. 이러면서 이임생 이사가 권한을 받는 게 이게 자격 자체가 있느냐. 그래서 결국 홍명보 감독 선임 무효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논리적 연결이죠. 예. 법대 출신이잖아. 법태죠. 그 어떤 게 과정이나 절차의 문제가 그러니까 있으면 원천 무효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난 이거라고 봐. 네. 그렇죠.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되게 간단한 논리예요, 사실. 그러니까 과정과 절차에 문제 있었으면 그 잘못된 절차로 내온 결론은 그것도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게 네. 논리상 부합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렇게 이거는 사실 어제 축구협회도 어느 정도 인정한 문제라고 봐요. 자, 저기 그 처음에 제가 아까 박주호 위원 얘기하면서 했던 자료 잠깐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보면 몇 명이 모였어요? 5명 모였죠? 우리 전력강화 위원들 중에 정경준, 윤정환, 이미연, 이상기, 박주호. 전체가 아마 그 정혜성 위원장까지 하면은 11명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죠. 절반이 안 되죠. 정족수 미달입니다. 네. 이 자체가 어떤 결정을 했어도 사실은 무효. 두 번째, 이거를 이임생 이사가 결정했다고 합니다. 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를 위원들에게 위임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일단 위임받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결론 냈지만 이거 다 아니라고 칩시다. 그럼. 예. 자, 위임을 해줬어요. 위원장의 역할은 위원들이 위임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치. 그거는 이사회가 결정해야 돼. 의결을 그래서 통해서. 긴급 이사회가 있었어야 되는 있었어야 네. 돼. 아니면 그때 어제 네. 국회의원들도 얘기했지만 서면으로라도 결의를 받든지 네, 네. 모이든지 해서 오케이 이사회들이 전체 모여서 그러면 정혜성 위원장이 뭐 사표를 던졌으니 이임생 이사가 그럼 역할을 합시다. 땅땅땅 했으면 문제 없어. 자 그럼 다시 가보죠. 자 정족수도 못 채웠어. 이임생 이사에게는 그런 권한도 없었어. 그럼 그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뽑은 감독은 논리적 정계로 보자면 법리적 정계로 보자면 무효가 맞죠. 그렇죠. 모든 회의의 기본은 어쨌건 간에 정관인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 항상 밀실에서만 행정들을 해왔다 보니까 그 정관의 중요성을 몰라서 계속 자기네들은 동의했으니까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국회의원들은 그게 미치고 팔짝뛸 노릇인 거죠. 그게 가장 기본인 거거든요. 그렇죠. 아주 일반론이기도 하고 맞는 그 그렇죠. 상식. 우리 같이 일반적인 우리가 만약 어떤 조직이거나 학교건 뭐 회사건 그런 절차를 싹 무시하고 했어 봐. 난리나. 자른다. 국회 항상 정족수 이게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아예 막고 막 이러잖아. 못 들어오게 막고 바리게이트 치고 막 이러는데. 아무튼 이거는 진짜 좀 무효라고 봅니다. 예, 네. 일단 이렇게 좀 두 번째 저희가 주요 내용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두 번째 내용 정리를 해드렸고 이렇게 합시다. 예. 세 번째 한번 얘기를 하고 요거 이제 논의한 다음에 저희가 요거 어제 있었던 청문회 요거를 잠깐 했다가 마무리했다가 의견을 좀 들은 다음에 이따 뒤에 한번 또 더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요거 토론합시다 일단. 요거까진 가요 그러면? 네, 요거까지 가봅시다. 자, 일단은 어제 이제 그 주요 이번에 감독 선임 과정에 그 문제가 드러난 주요 3인방 일단은 이임생 기술이사는 사퇴하겠다 그랬고 홍명보 감독은 문제 없는데요. 전 사퇴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몽규 회장은 어제 이제 의원들도 사퇴 안 하실 거냐 거치 표명해라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거치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 결정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난 모르죠 사실. 그건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이 선택을 할 건데 예. 내 개인적인 바람은 당연히 사퇴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건 맞죠. 그리고 사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로까지 문제가 왔잖아요. 국회의 청문회까지 갔고 많은 게 해명되지 못했고 해소되지 못했고 문제가 오히려 더 많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리더가 대장이 협회장이 버티잖아. 버티면 그
누르고 있는 돌덩이가 있어요. 예. 엄청나게 큰 돌덩이가 지금 축구협회를 누르고 있는데 리더란 사람이 그 돌덩이를 피해버리잖아? 그 돌덩이에 밑에 있는 사람들 실무진이 다 죽습니다. 난 어제 인간적으로 되게 비참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차 회의록 얘기했더니 실무진이 실수로 썼다고 그러잖아. 그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 난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그것도. 정말 그래서도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아. 진짜 그러면 끝나고 나서 만약에 혼내도 혼내야지. 사람들 앞에서 아 그거 실무진이 잘못했어요. 그 사람은 공개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 11차냐 임시냐가 중요한 게 아닌데 자꾸 11차 강조를 하는 것도 문제고요. 야, 내가 볼 때는 주위에서 다 해줘 버릇한 거야 그냥. 그거 만약에 버티면 아니 그러면은 지금 뭐 주위에서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훨씬 더 큰 돌덩어리가 향할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피하겠다고 피하면 축구 좋다라고 모여가지고 막 협회에서 일하려고 하는 그 정말 젊고 열정적인 실무진들 그 사람들이 깔려 죽어요.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어제 현안질에서 나온 어떤 큰 덩어리들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일정, 앞으로의 이 현안질회가 끝났으니까 이제 국정감사 뭐 여러 가지가 펼쳐질 텐데, 일정을 한번 저희가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띄워드렸습니다. 어제 24일입니다. 현안질이 있었고요. 30일에 홍명보 감독이 이제 기자회견 한다고 하죠. 국가대표 명단 발표가 30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10월 2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문체부의 감사 결과가 중간 발표가 있어요. 요거에 따라서 또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본 게임 들어가요.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 시작하는데, 자, 끝나는 시간 보시면 10월 24일까지 요 기간이 이제 국정감사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중에 요르단 10월 10일 그리고 15일 이라크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22일에 축구협회 국감이 있는데, 요때 아마 이제 증인들이나 아마 참석을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요런 스케줄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2일 2일 문체부 2일 기억하시면 됩니다. 2일 예. 그리고 22일. 예. 그러니까 2일은 문체부 있죠. 문체부. 예. 문체부가 축구협회 회관에 아예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7월부터 탈탈탈 털었습니다. 오. 저게 그거예요. 감사 결과 요거 약간 언어가 헷갈려 용어라고 해야 되나? 좀 헷갈리신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어제 했던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체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문체위 있잖아요. 위원회. 네. 문체위 국회의원들이 했던 현안 질의예요. 그래서 이제 문체부한테도 질문을 한 거였죠. 그렇죠. 장관 차관한테도. 맞아요. 그래서 어제는 현안 질의를 했던 거고 그동안 문체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정부에서 축구협회 회관에 사무실 하나 만들어 놓고 탈탈 털었던 결과를 다음 주 수요일 2일 날 발표합니다. 네. 그래서 2일 날 발표를 하면 저기서 예를 들어서 아주 구체적 왜냐면 어제는 현안질이니까 묻고 답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 그러대 뭐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어제는 원래 그런 자리야. 그리고 그렇죠. 뭐 자료 제출도 안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문체부는 모든 걸 다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는 뭔가 나올 겁니다. 그게 2일이고요. 그러면 이제 중간 발표라고 왜 썼냐? 진짜 감사 있죠. 국회에서 하는 국정감사는 7일부터 24일인데 그럼 거의 모든 걸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외통위도 하고 예. 모두 하고 그럴 건데 네네네. 축구협회 국감은 22일입니다. 아 그래서 대단해요. 헷갈리시는 분도 계셨는데 10월 7일로 국정감사 어제 얘기가 좀 있었나 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2연전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축구협회의 국감은 10월 22일입니다. 그거 그렇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진짜 대단한 거죠. 예. 축구협회가 저렇게 국정감사에 하루가 따로 떨어져서 나올 정도라니. 사실 이런 일이 없지 않나요, 거의? 진짜?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저 국감하기 전에는 정몽규 회장이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사퇴하지 않으면 정말 안 좋게 끝나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판은 어그러졌는데 협회장이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내가 안고 가겠다라고 그렇게 모양새를 만들어 정리하시고 그래야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덜 다친다니까요. 만약에 저때까지도 아무런 거 없이 그냥 가잖아요. 그래서 저기 정몽규 회장이 저 국감 여러분들 현안 질의와 국감은 차원이 달라 보니까 달라요. 완전 달라. 네. 이거는 진짜 텁니다. 다 털어요 그냥. 완전히 터는 거예요. 여기를 가는데 어저께 이상 대답하겠어요? 못해 제가 봤어요.
더 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맞아요. 예. 전 그래서 정몽규 회장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아니면 사랑하신다고 하는 한국 축구와 축구협회를 위해서라도 저 전에 그만두시는 게 맞다. 저도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본인을 위해서도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10월 2일이 결과 발표가 아마 큰 네. 또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이번 하여튼 A 매치가 되게 우수선할 것 같긴 해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까 누가 그러던데 저한테 어제 혈안 질의하기 전에 사퇴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이렇게 안 끌려갈 수도 진짜 있는데. 맞아.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살아있는 그러니까 어제 심사숙고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시간을 벌어버리니까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명단 발표 얼마나 우수선하겠어. 아, 저 때도 어떡할 거야. 저 때도. 그다음에 국정감사와 중간 발표가 그 사이에 요르단 경기하고 이라크 경기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저 분위기 어떨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 이럴 때는 정무적 판단을 잘해야 된다. 리더답게 행동해야 된다. 네. 자, 일단 이렇게 이제 국정감사 관련된 향후 일정까지도 한번 살펴봤는데 이런 가운데요. 저희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 문제 있었잖아요. 아하. 이번에 이제 10월 15일에 홈에서 요게 이라크와 경기를 치릅니다.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개최한다고 예.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잔디 문제 너무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서울 월드컵 경기장 축구 콘서트로 82억 벌었는데 잔디 관리는 2.5억, 그러니까 2,500만 원만 썼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결국에는 용인으로. 여기 어때요? 경기장 어때? 뭐 교통편은 좀 편한지 뭐 관중들은 궁금해. 통편이 매우 불편해요. 이게 교통도 안 좋아? 경전철로만 갈 수 있어가지고요. 예. 예, 물론 뭐 개인 차량으로 갈 수 있는 뭐 그런 건 있긴 하지만 그 대중교통은 경전철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000명만 되더라도 이게 굉장히 혼잡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여기 주차도 상당히 예.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보시는 분들 되게 불편하시겠네요. 수용은 40,000명 이상 할 수 있거든요. 예. 관중 수용 자체는 그리고 잔디는 깨끗하대요. 왜냐하면 많이 안 쓰니까. 예, 그래서 선수들한테는 좋을 거래요. 네네. 문제는 이동하는데 매우 불편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요것만 정정할게요. 제가 2.5억을 2,500만 원이라고 한 것 같은데 2억 5천입니다. 2억 5천. 네. 네. 근데 이제 저 잔디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전 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잔디 관리는 결과적으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돈입니다. 돈을 투여해야 되는 일인데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뭐 우리가 돈이 별로 없잖아. 구단들도 그렇고 리그도 아직 유럽에 비해서 돈 많이 못 버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그것도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돈을 쓰는 우선순위를 정하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정책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책을 핀다는 거는 재정적으로 갖고 있는 돈을 어디다 먼저 투여하느냐가 내가 우선시하는 정책이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네네. 그러면 축구팀이 그게 10억을 벌건 100억을 벌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돈을 집행을 할 때 잔디에 쓰는 돈을 상위권으로 올려놔야 돼. 아, 우선순위를 위로.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잔디라고 하는 건 경기장이라고 하는 건 축구팀에게는 우리가 만약에 뭐 일반적으로 뭐 분식집을 해요. 그러면 열심히 국수를 잘 만들고 떡볶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팔아야 되는 점포가 있어야 되죠. 축구에게 그런 점포, 가게가 바로 경기장이에요. 그럼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식당을 갔는데 식당이 너무 지저분하거나 말도 안 돼. 그럼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안 가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팬들에게 경기장 와달라고 하는데 경기장에 잔디가 저렇게 엉망이야. 말이 안 되잖아. 장사하는 사람의 기본이 가게를 깔끔하게 깨끗하게 해놓는 건데 이게 뭐야 잔디가. 문제. 두 번째는 우리 팬들이 경기장 가서 우리는 뭘 소비합니까? 예를 들어서 분식집에 가면은 국수를 소비하고 떡볶이를 소비하죠. 경기장은 뭘 소비해? 뭐 경기를 보면 경기를 소비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경기를 소비한다는 건 뭐야? 와 멋지다. 와 진짜 멋있는 플레이. 우리 선수들 최고네. 근데 잔디가 안 좋아. 네. 그것도 100%의 환경에서 뛰어야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면 내가 소비해. 내가 돈 주고 시간 버리고 돈 쓰고 갔어. 갔는데 잔디가 안 좋아서 막 자꾸 넘어지고 그래. 그러면 이거는 그 아까 했던 분식집이 가게도 후진데 음식 맛도 없어. 돈값 못하는 거지 뭐. 그러면 팬들에게 오라는 소리 할 수 없잖아. 네. 그러니까 돈 들어간 거 알아요. 그런데 그 돈을 쓸 때 이제는 저 정도라고 한다면
잔디에 쓰는 그거를 우선순위로 놔라 제발.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예, 구단이나 협회나 아니면 뭐 지자체나 관련되나 좀 잔디에 돈을 투자한 다른 걸 좀 빼더라도 잔디가 중요하다. 예,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잔디 좀 계속 이야기 나오는 만큼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번에 10월 15일 이라크전은 용인에서 개최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